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사회의 어둠 속에 집을 짓고 먹이가 잡혀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는 거미어두 같은 남자다. 인간이란 실로 복잡하고 부조리한 존재다. 우리 그만 헤어지자. 난 더 이상 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뭐? 우리 결혼하기로 했었잖아. 근데 왜?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받지만 감히 날 버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애증과 욕망 등 다양한 이유로 그 금기를 깨고 만다. 그래도 그들 중 대부분은 범죄자로 수감되며 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미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 부모님께는 정말 평생을 바쳐 속죄할게. 자신이 저지른 죄와 똑바로 마주한 채 속죄의 길을 걷는다. 하지만 운과 인맥, 돈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 심판을 비껴가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너 이 자식! 네가 잡혀가면 우리 회사는 무슨 망신이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아빠. 하지만 그들은 정말 운이 좋은 걸까? 그 답을 하자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으니까. 살려줘! 어때? 물고기에게 내장을 뜯기는 기분이. 그 검은 속을 모조리 긁어내야 뉘우칠 마음이 들겠지. 악인들을 잡아다 직접 심판하는 것이 바로 고문 소믈리에인 내 사명이다. 이번 의뢰는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찾아왔다. 의뢰는 내가 장을 보러 나갔다 오는 길에 시작되었다. 이봐요, 괜찮으십니까? 사무실 앞에 피범벅이 된 청년이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온몸에 입은 상처도 심했지만 칼에 베인 듯한 복부는 출혈량이 상당해 치명상인 듯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지금 구급차를 불러드릴 테니. 그 순간 그 청년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그건 화면이 깨어진 스마트폰과 한 장의 메모였다. 고문 소믈리에님, 부디 미야코의 복수를 제발. 비밀번호는... 그는 원념에 사로잡힌 얼굴로 내게 그 두 가지를 넘겨준 다음 그대로 숨을 거뒀다. 그 후 첫 번째 발견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나는 그 사람 분명 죽는 순간까지 내게 복수를 부탁하려고 했어. 그런 그의 마음을 모른 척할 수는 없지. 그에게 넘겨받은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곳에 기록되어 있던 건 혐오스러울 정도로 끔찍한 악행의 자초지종이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핸드폰의 소유자였던 야노 켄타로에겐 이마이 미야코라는 약혼자가 있었다. 켄타로, 나 우리 결혼식 날이 너무 기대돼. 나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일 테니까 아는 사람은 다 불러서 성대하게 하자.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던 그들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왜 그래, 미야코? 오늘따라 힘이 없어 보이는데? 아무 일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어느 날을 기점으로 미야코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고 한다.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는 미야코. 미야코, 무슨 일인지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할 테니까 제발 무슨 일인지만 말해줘. 아무 일도 없다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데 이러지 좀 마. 하지만 켄타로가 아무리 물어봐도 미야코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켄타로에게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다. 거짓말. 희조. 미안해, 켄타로-군. 정말. 미야코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가족들만 모여 조촐하게 치른 장례가 끝나고 미야코, 난 이제 어떻게 살라고. 켄타로는 그녀의 유품 중 핸드폰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한 그는 미야코의 일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뭐야 이거? 지금 장난해? 미야코가 목숨을 끊은 끔찍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사실 미야코는 성인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영상은 미야코가 켄타로와 만나기 전에 사귄 남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이었다. 영상은 당연히 전 남친이 유출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 여자 찾는다고 파인북을 며칠을 뒤졌네. 이제 넌 내 장난감이다. 협박해온 건 다른 남자로 그 성인 사이트의 운영자였던 것이다. 그 남자는 해당 영상을 첨부해서 DM을 보냈고 미야코는 보기 좋게 그 협박에 넘어가고 말았다.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영상을 지워준다는 것 정말이죠? 협박범은 미야코를 속여 개인정보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이번엔 직접 만나 협박을 이어갔다. 야쿤자한테 그 영상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건 아니지? 알았다고! 부모님께도 경찰에도 말 안 할게. 당신 말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그 사람한테만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내가 미리 호텔 방을 잡아놔서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호텔 이용료는 아직이니까 부탁 좀 할게. 그리고 그녀는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히고 말았다. 덕분에 즐거웠어. 그녀는 협박범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모욕당했고 이 영상을 올리면 돈도 벌고 다시 그 여자를 협박할 수 있겠어. 요술방망이가 따로 없네. 협박범은 그날의 영상마저 인터넷에 올려 돈벌이에 사용했다. 일기엔 그에게 협박받은 나날들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런 계속된 지옥을 견디지 못한 그녀가 죽음을 선택하고 만 것이다. 미야코는 이 녀석 때문에! 그날 이후 켄타로는 협박범을 쫓았다. 경찰은 안 돼. 이 이상 미야코의 존엄성을 해칠 수는 없어. 그 녀석의 피해자로 미야코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는 흥신소에 찾아가거나 협박범이 운영하는 회비 수십만 엔의 성인 사이트에 등록했다. 절대 용서 못해. 반드시 찾아내고 말 거야. 사람의 집념이란 의외로 대단해서 켄타로는 협박범의 정체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핸드폰에 적혀있는 기록은 여기까지였다. 아마도 켄타로 씨가 뒤를 밟은 걸 알아차린 협박범이 그 사람도 처리해버린 거겠지. 켄타로 씨를 처리한 솜씨로 보아하니 켄타로 씨에게 직접 손을 댄 건 협박범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고용한 말단 양아치 정도 같았다. 루카와,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남자를 찾아봐 줄 수 있겠나? 정보상을 통해도 괜찮다. 인터넷에 기생하는 쓰레기 녀석이야. 그 녀석에게 생지옥을 맛보여줘야겠어. 알겠습니다. 그가 죽기까지 놓지 못한 분노엔 분명 한치의 거짓도 없다. 그렇다면 그 원념의 눈물, 이 고문 소믈리에가 닦아드리죠. 적당히는 없다. 오랜만에 진짜 마귀가 되어주도록 하지. 켄타로 씨가 남긴 정보는 매우 정확했기 때문에 크게 손쓸 필요도 없이 범인의 확정은 간단했다. 죽은 남자가 조사한 정보는 전부 사실이었어. 정말이지 대단한 집념이더군. 그건 나도 매번 놀라는 부분이지. 그리고 그 사람 사이트에서 번 돈으로 자기 대신 깜빵에 가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던데. 뼛속까지 쓰레기인 놈이군. 그 녀석 컴퓨터에 꽤나 관심이 있는 건지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자상가에 간다고 하니까 잘해봐. 그렇다면 그때를 노려야겠군. 이 녀석이 저지른 악행이란 건 이제 명확해졌다. 그와 동시에 그 녀석의 죽음도 확정되었다. 그렇게 뻔뻔스럽게 정보상가에 쇼핑하러 온 녀석을 뭐야? 너한테 어울리는 곳에 보내주도록 하지. 사람을 이용해 먹는 쓰레기 녀석. 우린 빠르고 정확하게 제압했다. 고문실로 옮기고 몇 분이 지나자 그는 우리가 준비한 특별 의자에서 정신을 차렸다. 뭐야 이거? 여긴 어디야 이 자식들아! 돼지 새끼처럼 날뛰지 마라. 꼴 사나우니까. 정말이지, 이런 저급한 것들은 다 똑같다니까. 야노 켄타로, 이마이 미야코,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네 놈이 모욕한
둔탁한 여자와 네 녀석을 쫓던 남자의 이름이다.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머리를 한 움큼 잡아뜯자 그는 얼굴이 새파래져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남자를 죽인 건 너지? 난 안 그랬어. 난 그냥 양아치 녀석한테 처리하라고 부탁만 했을 뿐이라고. 그걸 바로 살인교사라고 하는 거다. 알아? 네 녀석이 더럽힌 여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건가? 난 그냥 수요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야. 사람들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뭐라고? 이 자식이. 루카와 야구 방망이 가져와. 여기 있습니다. 왜? 왜? 내 치론이지만 쓰레기들에게 이 따윈 필요 없다. 그래서 우선 이부터 전부 으깨버렸다.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고. 자, 그럼 이제부턴 이 녀석에게 딱 맞는 지옥을 선사해주지. 루카와, 준비해. 네. 내 말에 루카와는 그 녀석이 앉아있는 의자의 등받이 목 부분에 핸들을 설치했다. 그리고 그렇게 설치한 핸들을 돌리기 시작하자. 무슨 짓을 할 셈이야? 그렇게 기대된다는 목소리 하지 말라고. 곧 알게 될 테니까.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범인의 목 주변을 감싸고 있던 금속의 고리가 그의 목을 옥죄어 갔다. 이 기구는 가로테라고 불리는데 주로 19세기 스페인에서 사용된 고문 기구다. 금속 또는 목재의 견고한 의자에 죄인을 고정하고 등받이 쪽의 목 높이에 맞춰 금속의 얇은 고리를 설치한다. 그 후 등받이 뒤쪽의 핸들을 돌리면 그 얇은 금속이 죄인의 목을 조르게 된다. 이 고문을 당한 죄인은 순전히 질식해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비교적 길다. 이렇게 단순 명쾌한 교수용 도구지만 겨우 그 정도라면 재미가 없지. 그래서 이 가로테에는 조금 손을 봐두었다. 목이 아파. 무슨 짓을 한 거야? 별거 아니야. 금속링에 고농도의 불소를 발라놨을 뿐이니까. 불소는 공업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화합물로 매우 강한 독성을 지녀 극소량의 불소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다. 피부에 닿은 경우엔 피부를 투과해 세포 내의 칼슘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괴사하게 된다. 의자가 들릴 정도로 고통에 몸부림치는 범인.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시청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자고. 네 사이트 SNS에 올려. 미쳤어? 사람이 죽어가는 영상을 보고 싶어하는 바보가 세상 어디에 있다고? 범인은 그저 신나서 SNS에 질문을 올렸었다. 루카와 댓글 반응은 어떻지? 댓글창은 보고 싶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거짓말. 안타깝군. 네 말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줘야 하지 않겠어? 안 돼! 그렇게 말한 뒤 나는 단숨에 핸들을 끝까지 돌렸고 금속 링은 순식간에 지방이 쌓인 범인의 목을 파고들었다. 그 고통은 이 세상에서 너에게 허락된 마지막 만찬이니 천천히 음미하라고. 산소결 피부로 보랏빛을 띠는 얼굴의 상처 사이사이 피가 흘렀지만 그럼에도 범인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그렇게 고통받은 범인은 뒤룩뒤룩 살찐 목이 금속 링 때문에 찢어지기 직전 지옥에 떨어졌다. 악인들은 목도 약하디 약하군. 루카와 뒷정리를 부탁하지. 네. 이걸로 그에게 부탁받은 의뢰도 끝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넘겨받은 휴대폰을 이마이 미야코 씨의 무덤 한켠에 묻었다. 편안히 잠들기를. 부디 그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군. 천국에서 두 사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